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솔루션 데이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파트. 한국 야쿠르트가 어떻게 EPM과 BI로 효율적이고 일괄적인 개연 계획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한국 오라클의 홍성욱 상무님 모시고 지금부터 2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뭐 우리가 야쿠르트는 이제 저는 뭐 야쿠르트 매일 저 야쿠르트 그 요구르트인가? 그걸 막 예. 마시고 있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 오래된 회사네. 이게 69년이 벌써. 예,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야쿠르트는 그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네. 그리고 식음료 쪽에 우리나라의 리딩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원래 라면 사업이었던 팔도 라면을 또 분산시켜 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그 야쿠르트하고 그다음에 팔도 라면 이렇게 회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야쿠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야쿠르트가 네. 저도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제 궁금해서 네, 여쭤봤는데 네. 야쿠르트가 일본 기업이긴, 그러니까 전체적인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그 경영은 좀 네.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 야쿠르트는 그 한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분을 한국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자,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짜 상무님 지금 하신 겁니까?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제가 그 프로젝트의 그 스티어링 커밋 멤버로 네.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주로 그 매주 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스테이터스하고 그다음에 혹시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주간 네. 미팅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음. 같이 참석을 했었죠. 예. 골치 아픈 미팅 매주. 아 예. 그래서 네. 전체적인 뭐 인력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음. 이게 좀 잘 가고 있는지 음. 이런 자문 이런 것들을 좀 했었죠. 예. 네. 자, 근데 뭐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뭐 그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그 식음료 산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우리나라 식음료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덕트를 가지고 뭐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제 서로 뺏어 먹기입니다. 이미 네. 시장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신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얼마큼 내실을 기할 거냐. 그 손익, 수익. 예. 그래서 매출 위주의 어떤 전략보다도 어떤 그 최적화를 통한 어떤 손익 위주의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경영 계획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가 영업에서 얼마큼 매출을 할지 미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큼 들지 미리 그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의 손익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들 미리 예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정해진 대로 잘 가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툴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예. 목표 설정할 때 그런 때 되게 어떤 실제 허황된 게 아니라 되게 아주 그 리얼리스틱한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을 위한 그 캐파를 잘 활용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계획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대용량의 데이터, ERP와 거의 맞먹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실제 계획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풋하는 주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비즈니스 로직도 복잡하고 네. 그리고 이 결과가 회사의 부서의 KPI 목표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단순하게 뭐 회장이나 사장님이 그냥 멋지게 한번 보는 그런 경영 계획표가 아니라 그럼요. 회사의 어떤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도입 절차는 한번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이것이? 그 야쿠르트는 사실은 그 경영계획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보통 경영계획 프로젝트는 봄에 많이 해요. 봄에 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구축한 다음에 네. 지금쯤 끝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아, 올해 구축된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보통 봄에 시작을 많이 해요. 네.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내고 어, 그거를 내년도 경영계획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네. 이런 게 일반적인데 야쿠르트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검토하는 과정에 그리고 부서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 조금 그
더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보시면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웃기죠. 사업 계획 이제 다 끝났는데 네. 대신 야쿠르트는 어떤 전략을 했냐면 경영계획 시즌 즉 연말에 보통 9, 10, 11 이렇게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거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실제 다음 해에 어떤 그 일을 하냐면 롤링 플랜이라는 거 합니다. 네. 계속 그 수립된 경영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플랜을 짜거든요. 네네. 분기마다. 그래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4월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경영계획 풀 사이클을 돌리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롤링 포캐스팅 먼저, 그러니까 롤링 네. 플랜 먼저 하겠다라고 네. 해서 1분기 데이터가 끝나고 2분기 롤링 네. 쓰기 위해서 11월부터 4월 말까지 교체한 겁니다. 네. 근데 롤링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경영계획 로직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검증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거든요. 네. 전략을 저렇게 수립을 한 거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IBM, SAP, 오라클 뭐 강한 데들은 다 왔는데 네. 이거 선정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사실은 저게 좀 문제였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야쿠르트에서 각 업체 벤더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나서도 안에 그 전체적인 방향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ERP에서 계산되고 있는 원가 수준 레벨의 네. 경영계획을 원했기 때문에 그거의 퍼포먼스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ERP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인터페이스 할 거냐, 그리고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플래닝 시스템에서 돌릴 수 있냐,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그 평가 항목에 오라클이 가장 많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RP는 SAP를 쓰고 있었네요. SAP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SAP를 선택하지 않고 오라클을 선택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면 예. 있겠죠? 그럼 한번 적용 분야 한번 볼까요? 어떤 업무에 적용했는지.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계 시스템 ERP를 쓰고 있고요. 네. 그 경영계획은 전체 경영계획을 다 그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저기 1, 2, 3, 4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은 기간계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 받는 네네. 거. 저희가 SAP 테이블에 있는 걸 다이렉트로 저희가 경영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 보통 경영계획 수립할 때 왜 레가시하고 인터페이스가 발생하게 되냐면 경영계획에서 쓰는 그런 그 기준 정보, 예를 네. 들어서 계정 정보, 제품 정보, 조직 정보, 고객 정보, 채널 정보 이거는 ERP에 있기 다 때문에 있죠. 네. 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 정보를 인터페이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계획 시스템이라는 게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적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획 시스템이 ERP에 준하는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제로 영업에서 내가 내년도에 얼마큼 판매를 하겠다 제품별로 그 판매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판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얼마큼 판매하겠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생산 가능하느냐 리소스들이. 투자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투자 계획, 네. 비용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조 원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래 내년에 이렇게 해서 얼마큼 버는데 그것도 그냥 제품별로 보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를 쪼개는 겁니다. 네. 제품별, 네. 채널별. 채널이라고 하는 건 슈퍼냐 아니면 야쿠르트 아줌마냐 네. 아니면 마트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채널별 그리고 뭐 고객별 뭐 이런 그 보고자 하는 세그멘트별로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가 쪽이 사실은 이 본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런 데이터를 모아다가 이제 원가 계산 해내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네. 분기마다 롤링하고 그리고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보고서 만들어내고 네. 전체 프로젝트를 저희가 5개월 만에 이제 끝을 낸 겁니다. 네. 여기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가 기만 잘만 돼 있으면 네. 6, 7, 8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걸- 이게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조 원가 계획을 만약에
아주 로 레벨로 짜지 않았다. ERP 레벨로 만약에 그 제조 원가를 짜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매 전략도 수립 못 하거든요. 네. 구매 계획을 수립하려면 굉장히 생산하는 수준의 원가 정보가 나와야지. 그렇죠. BOM 같은 것이 다. 예, 결국은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BOM이나 라우팅, ERP에 있는 BOM이나 라우팅을 얼마큼 잘 가져다가 플랜에서 풀어서 네.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구매 전략도 수립할 거냐. 그게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건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일본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여기 인터뷰에서 하는 것들이 예. 그때 다 와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이 경영계 시스템 아예 ERP에서 돌리면 어떠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야쿠르트도 똑같은 걸 고민했었어요. 네네.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고민했습니다. 제조 원가를 ERP에서 그냥 돌릴 거냐,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별도로 둬서 돌릴 거냐, 즉 네. 플래닝 시스템에서 원가를 돌릴 거냐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제조 원가 ERP를 돌리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화학회사에서 그 관련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ERP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이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해서 ERP를 계획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구축된 ERP는 다 계획 시스템이 다 ER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은 수립하는데 이거를 수정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다음부터 이런 현상들이 ERP에 있는 계획 기능들을 다 바깥으로 빼내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네네. 그래서 야쿠르트도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이거를 ERP에 구축을 할까 아니면 별도의 플래닝 시스템 내에서 제조 원가를 구축을 할까 고민하다가 서로 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요. 그래서 그 3번 ERP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작 원가 로직을 경영계획 시스템에 구축하는 네. 그런 대규모의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대규모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경영기 시스템이 어떤 정합성도 중요하고 어떤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네. 저희가 이런 첫 번째 다시 한번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네. 뭐 제 강의는 다 들으신 건데요. 네네네. 이런 원가 관련된 기능을 ERP에 구성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ERP에 네. 있는 걸 그대로 쓰니까. 그리고 로직도 계획하고 실측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정합성은 확실하게 붙어야 정합성은 돼요.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기 힘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예. 신속성도 떨어지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떨어지고, 건 바로, 그러니까 ERP에서는 제가 그 모 학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얼로케이션을 그 회사가 ERP를 도입한 이래에 얼로케이션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면 매일 회사는 커지고 데이터는 느니까 12일, 20일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즉 ERP에서는 할 틈이 없구나.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레가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하를 주니까 네. 생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ERP 시스템에 구축하는 게 정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관리적인 포인트가 시뮬레이션이나 롤링 이런 걸 제외하고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인 포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못하는 게 네. 전략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쿠르트도 뭐냐면 이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걔네들이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료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 플래닝 앤 시뮬레이션 BPS 네. 프로젝트였는데 네. 시뮬레이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번, 2번은 원래 사실은 원가 쪽의 그 이슈 때문에 원가는 ERP에서 돌리고 네. 계획만 플래닝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한 게요. 시뮬레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 고객은 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재료나 아니면 환율이 바뀌었을 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게 일부 시스템은 ERP에 존재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구조.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번 그 3번, 4번처럼 네. 플래닝 시스템에서 원가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ERP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가져올 건지 3번인데요. 네. ERP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ERP의 로직을 참고해서 별도의 BOM 라우팅을 계획 용도로 구성해서 할 건지. 네, 네, 네. 근데 이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적당했던 게 제품이 한 450개 정도 됐어요. 450개 정도의 제품의 BOM 라우팅 정보는
이런 플래닝 솔루션에서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구축하려고 했던 거는 4번 안으로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네. 데이터나 이런 걸 봤더니 플래닝 시스템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네, 해서 네. 저희가 네. 3번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ERP에 있는 로직 그대로를 플래닝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스템에 대한 그 검증 자체도 실적을 계획 시스템에 돌려서 ERP하고 데이터가 맞는지 네. 그런 것까지 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완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객이 느낀 베네핏은 뭐였냐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유지라고 하는데 네. 우유 원료 네, 유지. 네.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전체적인 회사의 손익이 고객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네. 보는 그 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별, 버전별, 그 다음에 조직별, 유통 채널별, 네. 고객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얼로케이션 로직이 들어가서 손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래서 네. 그렇게 야쿠르트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8도라면 분사하자마자 프라이어티 넘버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게 플래닝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작년 말에 8도라면이 분사를 했고요. 네. 저희가 올 초에 8도라면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2달 동안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요번에 그냥 2달 만에 끝냈네요. 2달 만에 끝냈죠. 했던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어쩌면 그 야구르트는 한 450개 품목이잖아요. 450개입니다. 품목이 만약에 뭐 1000개, 10,000개라면 그것도 다른 또 어떤 그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도입 효과를 한번 보도록. 사실 도입 효과는 저럴 것 같아요. 보면 요즘 사실 경영자들이 워낙 시대가 급변하니까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측 경영이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 이걸 예측하고 이거가 바뀌었을 때 회사 손익이 얼마큼 바뀌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목표하고 실적이 관리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했어요. 네. 오라클의 BI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목표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레포트들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결국 이제 나중에 우리 경영을 잘했다 못했다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예측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성과 관리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 야쿠르트가 대부분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성과 관리거든요. 네네. 성과 관리도 이런 그 ERP라든지 아니면 경영계획 시스템에 있는 목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진보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야쿠르트에 계신 분이 예. 간증입니까? 야쿠르트는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돼서 네. 오라클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에 성공 사례가 발표가 됐어요. 아, 네. 거기서 그 담당 PM이셨던 그 석일진 네. 그 팀장님이 커멘트를 주신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경영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할지 방향, ERP 원가 쪽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시스템 플래닝에서 돌릴지 아니면 ERP에서 돌릴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재정비가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구축을 성공적으로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성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라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오라클이 하이페리온이라는 솔루션을 2007년도에 인수할 당시 글로벌 넘버원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SAP에 대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도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SAP ERP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과감하게 네. 선정을 한 거죠. 예. 네. 뭐 이거 다른 얘기지만 팔도라면이 예전에 분사가 4%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쵸. 라면 분사시킨 4%.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뭐. 팔도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작년에 꼬꼬면이 성공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아. 것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의 성공에만 그치지 말고 이제 뭐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독자적인 경영 네. 통해서 야쿠르트와는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이 되고자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추가적으로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마 네.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도라면 많이 드셨겠네요. 팔도라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두 번째 세션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파트 들어가고 이따 Q&A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파트는요. 오라클의 정봉기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그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었다면 예. 두 번째 파트는 뭐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걸 말씀하실 겁니까? 어떤 걸? 예, 중장기 경영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현재 그 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세워놨는데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신 대로 단기 계획들, 그러니까 연도별 롤링 포캐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전략과 연관된 네. 중장기 관점, 어떻게 보면 장기 관점이 더 포커스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것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 설문 자료가 예. 이게 뭐 CEO들을 한 건가요?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 경영 자문 그룹 중에 해켓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네. 그 IT 그 재무부서 CFO나 그리고 어떤 재무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내년도 2012년도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재무부서에서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은 그 데이터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관리 쪽 EPM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지금 녹색으로 보여있는 부분들은 ERP에 관련된 코어 파이낸스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많은 경영자들이 지금 코어에 대한 파이낸스 부분은 좀 강화가 되어 있지만 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뭐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네. 비효율적이고 아.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표입니다. 네. 그 개선 중에서도 보니까 여기 보면 정확도, 액큐러시가 되게 또 중요하게 예, 된것 같아요. 보통- 예측에. 예. 뭐 이 장표 같은 뭐 CFO 어떤 매거진에서 그 조사한 자료인데요. 그런 경영 계획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신 대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많은 기업들을 좀 만나보면 담당자들이 경영 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트렌드를 많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요. 네.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을, 그러니까 경영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서 최대의 시너지, 최대 효과를 수익을 낼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기업들이 그런 경향을 본다는 거에 멈추지 말고 정확성까지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앞으로 갈 추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라클을 지향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야쿠르트 같은 그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원가하고 예. 또 이제 어떤 경영자들이 쉽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두 가지 항목이 다 해당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액큐러시하고 타임리스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어떤 이런 사업계획 할 때 보면 부서 단위로 다 해가지고 이것이 좀 사이로처럼 돼 있잖아요. 예, 저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저 중장 경영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룹사에서 어떤 템플릿 엑셀을 보통 만들어서 그러니까 각 사업부에 뿌리고 그리고 어떤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어떤 지시서랑 언제 받겠다라는 걸 뿌립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이 사업부들이 작성을 해서 갖고 오게 되면 걔를 가지고 이제 그 그룹사에서는 취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엑셀,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는 얘기하신 대로 그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사업부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엑셀을 쓰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많이 취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엑셀 그 스프레드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엑셀이 각각 사업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걸 취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계산식이 누군가 하나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또 계정 체계도 틀려지기 때문에 통합 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각 사업부마다 뭐 한 기업은 잘 되겠지만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사업부가 잘못되었을 때, 네. 매각이 되었을 때, 네. 뭐 어떤 기업을 인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외주에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하는 방법은 좀 약간 좀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래닝을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용어상으로는 플렉서블 플래닝 컨셉 예,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예. 픽스드 플래닝 컨셉 이건 되게 열등한 것 같은데 예. 이거 두 개 다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개헌 계획에 대한 어떤 그 KPI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렉스블 플래닝 컨셉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에 가장 적합한 개헌 계획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정책에 가장 잘 맞는 개헌 계획이고 그런 건 보통 단기 계획에 많이 네, 네. 세우는 봤거든요. 그래서 인하우스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야쿠르트에 도입한 개헌 계획 솔루션 같은 네네. 하이펜 플래닝 같은 그런 솔루션을 구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지만 제 위에는 픽스 플래닝 컨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전체 그 선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원칙적인 기법들 그리고 어떤 가이드, 템플릿, 그런 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플래닝 컨셉을 자화한다는 거죠. 오라클은 그런 컨셉에서 하이퍼 스트레지ክ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각 얘기하신 대로 플렉스블만 잘 됐다라고 한계가 있는 거죠, 성장에. 네네네. 그리고 픽스만 되어 있으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전체 그 경계에 대한 역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이 두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 플래닝 컨셉이 잘 돼 있어야지만 그런 프레임워크가 잘 돼 있어야지만 예. 어떤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맞습니다. 정책을 정할 수가 있겠네요. 예. 결정은. 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라클 솔루션이 예. 하이페리온 스트래티직 파이낸스입니까? 이게 제품명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이게 제품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 국내에 거의 소개가 된 적이 없는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하이페리온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하이페리온도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금융사나 해외 M&A 그룹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보면은 HSF를 좀 알리는 계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HSF는 보통 그 IT 벤더에서 만든 솔루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켈로그 경영대학원에 있는 두 명의 교수들이 그 자기들이 25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고객을 만나보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네. 그 내용을 오라클 하이페리온이 옮겨놓은 솔루션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HSF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HSF는 그런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시장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비교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을 중에 네. 각각 여러 가지 대표적인 IT 벤더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이지 장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벤더는 오라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까지 알아본 바로는 저희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장 지금 나왔을 수도 있겠죠. 네,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구조가 어떻게 이제부터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중기한 경영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다 거의 다 엑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리고 단기 계획 솔루션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기한 경영 계획 솔루션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품에 대해서 약간 디펜던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HSF에 대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구조로 가집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스트럭처를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정을 놔두고 위쪽에 시간을 놔두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카운트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가 어떤 메모나 어떤 특정한 엑셀 시트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HSF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엑셀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버전은 CS 버전 해가지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버전이고 아, 위에 게 엑셀이 아니라 HSF CS 버전입니까? 예, CS 버전이고요. 엑셀 같네, 진짜. 예.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지금 엑셀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네. 데이터들은 자기 개인 PC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서버에서 관리하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HSV를 그 설치를 그러니까 오픈을 하게 되면 자, 아래에 보시면은 어카운트 탭이 있고요. 이 어카운트 탭에 필요한 계정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뭐 손익 계산서나 네. 뭐 밸런스 시트나 여러 가지 그 재무 비율들, 캐시플로우나 재무 비율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영계획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필요한 게 필요하면은 IT 부서 요청을 해서 만드는 프로세스에 비해서 HSF는 이런 게 다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 경영대원 그런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를 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로직에 의해서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만 입력하면 그다음은 쫙 자동으로 다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되게 원하시거든요. 자기 회사 프로세스 맞출 네. 때 유연성 이게 개발도 많이 필요한 솔루션을 원하시는데 아까 그거는 플렉스블 플래닝 컨셉에 맞는 기능이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템플릿 기반하에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뭐 글로벌 표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되는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거 좀 넘어가면서 네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준 계정과 유저 디파인 계정이 있는데요. 표준 계정은 아까 그 기본적인 템플릿된 계정이고 유저 디파인 계정은 사용자가 기업이 원하는 계정들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카테고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계정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00번대 계정은 메모 계정이라 해가지고 뭐 인원수나 뭐 단가나 뭐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 1000번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뭐 손익계산서 계정들. 네. 2000번대는 뭐 밸런스 된 계정들, 뭐 펀드나 텍스된 계정들. 4000번대는 뭐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금 흐름표에 대한 계정이고요. 5000번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우리 회사의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할 수 있는 계정 시계가 있고요. 6000번대, 7000번대는 우리가 그 어떤 그 재무적 비율이나 어떤 경영 지표들, KPI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300번 이하는 뭡니까? 300번 이하는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300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예, 뭐 그 전 기본적인 디폴트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메인 어카운트랑 서버 어카운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인 어카운트 만약 V1000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만약 매출액이라고 본다고 하면 매출액은 어느 회사나 다 있을 겁니다. 이건 그렇죠.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 회사의 매출액 중에 서비스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기타 매출이 있다고 하면 각각 서버 어카운트에 각각 번호를 등록을 해서 그 우리 회사에 맞는 계정이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합하면 자동으로 네. 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계정들을 등록을 해서 그 표준과 어떤 유저 디파인드 기능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번호 넘버가 아까 예, 죄송합니다. 넘버가 이렇게 1000 그다음에 두 번째 두 자리 디지트하고 세 자리 디지트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네, 있고요. 구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서브 어카운트 계정은 뭐 1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회사도 뭐 10단위, 100단위로 올릴 수도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데이터 구조가 어카운트에 대한 구조가 있고 또 타임 데이터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임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HSF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 연도 단위로 세울 수 있고 또 연도와 분기를 병합을 할 수 있고 또 월까지도 할 수 있고요. 최소 단위는 주까지입니다. 네. 뭐 중장기 영역에 주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능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플렉서블한 타임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뭐 중장기 계획이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2년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요즘도 워낙 빨리빨리 변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1년 뒤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구조까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HSP 타임을 구조를 그 정의하는 화면이고요. 네. 2003년 4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 단위로 하다가 이거는 과거 실적이고 그래서 5년 6년도는 월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최장 255개 연도까지 네. 이렇게 하시는 기업은 없겠지만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255년이 과거의 실적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HSF 단독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뭐 하이퍼린 플래닝이나 엑셀하고도 연동을 할 수 있는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HSF에는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엑셀하고 틀리게 엑셀은 단순히 입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엑셀 기반이지만 서버에 되는 데이터, 외부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인터페이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등록하게 되면 엑셀을 보이게 되고 이 계정은 HSF의 어떤 계정이다. 이 안에 있는 건 지금 엑셀입니다. 지금 기업이 사용하는 엑셀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시간도 다 매핑을 시킬 수 있고요. 하이퍼린 플래닝에 있는 각각의 무슨 버전이나 어떤 디멘전들을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약간 좀 딥다이브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좀 한 번도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HSF는 트레이스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엑셀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추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계정에 해당하는 합의 계정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클릭해서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포커스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걸 관련만. 기본적으로 그 실적 데이터 같은 경우, 과거나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적 데이터를 인풋을 받지만 미래에 있는 데이터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단가와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직감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 원가는 그 판매량이 한 몇 %이다, 매출의 몇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직감을 가지고 많이 그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엑셀 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쉽게 그 엑셀 계산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근데 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경영자나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크리스탈 볼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 그러니까 크리스탈 볼이 어떤 그런 거 미래 예측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툴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엑셀 베이스 기반이고요. 그래서 엑셀로 작업을 하시고 엑셀로 또 중장 경영 계획도 세우시고 거기 하다가 갑자기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뭐 5년 뒤, 뭐 10년 뒤에 대한 부분들도 이 크리스탈 볼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볼이 우리 드라마 보면은 점성술사 맞습니다. 그거 보는 거 구슬이잖아요. 큰 구슬. 그래서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보셨고요. 이 지금 크리스탈 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실적 데이터가 있고, 뭐 아까 얘기한 사용자들의 어떤 경제 의지나 어떤 경륜에 의해선 플랜 데이터가 있고요. 이 포커스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탈 볼의 데이터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인자를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가, 그러니까 그 원유가가 예를 들어서 한 배럴당 $100였는데 150달러까지의 어떤 구간을 주고요. 거기 안에 그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어떤 인수를 발생을 시켜서 각각의 그 각 구간별로 돌렸을 때, 뭐 10,000번을 돌렸을 때 표준 분포도가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가장 그 통계학적 기법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자들, 경영자들에 대한 그런 경륜들, 그리고 전문가들 경륜들, 그다음에 이런 통계적인 기법들을 같이 조합해서 미래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전문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뮬레이션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계정을 바꿨을 때, 어떤 값을 바꿨을 때 다른 계정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센시티브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이 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골시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매출액을 만약에 10억을 달성을 하겠다고 하면 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인자를 등록해 놓고 뭐 여기서 뭐 쉬운 예로 어떤 단가를 변경시켰을 때 어떤 판매량 변경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채무에 대한 어떤 포커스인가요?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떤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떤 이자율에 대한 비율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어떤 금액을 언제까지 어떤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M&A 관련된 것까지 다 예측이. 이건 사실 요즘 M&A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 HSF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굉장히 M&A를 많이 하는 기업들, M&A를 주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무조건 쓰겠네. 예, 그런 기업들 되게 금융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HS 화면 가운데에 내가 어떤 내가 약간 옛날 화면이긴 한데 2005년 10년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달에 만약에 M&A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열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계정들이 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수할 기업에 대해서 그 재무 상태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 회사의 재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다 지금도 엑셀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진짜 여러 가지 인재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때마다 이 기업 인수해도 돼 말아야 돼라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솔루션이 굉장히 적합하고 가볍고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어떤 회사는 다양한 부서가 있고 또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룹사라고 하면 그 그룹사가 자기 회사 아래에 하위에 있는 기업들 사업부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부마다 회사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측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일 때, 최선의 상황일 때를 상황에서 이 각각의 기업들, 각각의 하위 기업들의 여러 가지 조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뭐 A라는 기업은 가장 최악의 상황, B라는 상황은 뭐 보통 같은 상황,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그룹에서 가장 최적의 그런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진짜 이렇게 도입되면 그 기존에 엑셀 갖고 막 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어떤 재무 파트라든지 기획 파트 이런 데서 되게 생산성이 되게 높아할 것 같은데 어떤지요, 이거 예, 뭐 얘기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 M&A 기업들 굉장히 회사가 지금 경영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기하신 대로 플렉서블 지금 플래닝 컨셉이 확보된 그런 기업에서는 이 솔루션이 더 플래닝에 대한 역량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엑셀뿐만 아니라 하이페리온 플래닝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HSF, HP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요? 플래닝하고. 기본적으로 HP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컨셉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HSF는 픽스된 플래닝 컨셉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래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ARP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레벨, 많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고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IT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고 라고 한다면 HSF는 그러니까 뭐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품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지 않거든요. 제품 분별로 좀 요약된 계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IT에 대한 어떤 코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엑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재무부서에서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엑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HSF는 아직 쓰고 있는 데가 HSF는 저희가 한국 오라클에 거의 소개한 적이 없고요. HP는 어떻습니까? HP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독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래닝에서는 뭐 어떤 솔루션에 비해서 가장 우월한 제품을 봅니다. 근데 HSF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해외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에서. 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입할 때 어떤 면을 좀 고려해야 될지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 방송 듣고서 저 괜찮은데 한테 도입한테 확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스마트하게 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지, 이걸 도입한다고 할 때, 적용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HSF 같은 경우는 전력하고 연동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체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 HSF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존에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도 많고 현지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나 그런 기업 경영계획 환경에서도 충분히 도입을 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낼 수 있는. 네. 근데 저희가 HSF만 픽스드만 주장을 하게 되면 플렉서블 하는 부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플렉서블한 관점이 충분히 있는 네. 우리 회사는 플렉서블한 관점에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회사 같은 경우는 HSF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이제 어떤 플래닝 예. 그런 쪽은 지금 많이 하고들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그런 기업들 이제 우리도 픽스드 플래닝 해야겠다 예. 했을 때 근데 이제 플렉스 플래닝 쪽은 하이페리온 거 안 쓰고 예.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제가 오라클에 관련된 솔루션을 좀 마련을 드린 거였고요. 네. HSF는 다른 RGB나 다른 네. SB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저희가 지금 3시 50분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기본적으로 저희 경영계획에 잘 돼 있다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HSF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플렉서블한 컨셉이 잘 되어 있는지, 픽스드 컨셉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조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들, 재무부서에서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아마 우리 회사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아까 햇객그룹에서 내년도에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경영계획에 대한 이피션시를 높여야 된다고 보여줬듯이 우리 회사에 앞으로 2013년도로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 회사의 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네. 더 검토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야쿠르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 처음에 플렉서블 플래닝을 도입해가지고 5개월 걸렸잖아요. 예. 프로젝트가. 물론 예. 8도라면은 2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예.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플렉서블 플래닝이 있어요. 예. 근데 픽스 플래닝으로 HSF를 써야겠다 예. 하면 그게 기간이 예.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지금 픽스 플래닝 같은 경우는 다 계정 체계나 네. 어떤 구조가 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앞단에 어떤 구축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설계하는 부분만 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미 프로세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인 거죠. 전 중장기 거신 거라서 오히려 더 플렉서블보다 이게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닙니다. 프로세스나 그게 다 구조가 되어져 이미 있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걸 도입한 데는 어느 정도 아까 어떤 그런 이제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팅이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걸로 마치는 걸 하겠고요. 3시 50분입니다. 그러면 4시부터는 여러분들 4시부터는 BPM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아니라 사이트에서 다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